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일 밤 10시 22분입니다. 요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내의 이재명 추종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조폭에 비유하기도 하고 양아치에 비유하기도 하고 거짓말쟁이는 그 뭐 상당히 옹골한 표현이고 마피아에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다 합친 뭐보다도 더 심한 경우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좀 성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려면은 남을 속이는 거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이 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 발목을 잡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식민지가 되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다. 과거에는 군국주의적인 침략 행위를 했지만은 지금은 파트너다. 즉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바뀌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걸 꼬집어 가지고 이재명 그리고 원내대표 박홍근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완용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완용의 비유를 했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자마자 국민의힘이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 두 사람이 3.1절 기념사를 한 대목을 추려가지고 보니까 결국 두 사람도 김대중 노무현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면 그 정도는 검색을 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을 이완용급 친일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기절할 만한 또 사안이 또 하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에 비유하면은 성인군자처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비유하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성인군자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다룰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될 때 그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내용의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오늘 발의를 했는데 요대로 하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사실상 임명하는 게 된다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피의자가 자기를 조사할 검사를 임명하는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 임명권을 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셈입니다. 오늘 조선닷컴이 이걸 아주 머리 기사를 올렸는데 민주당 이수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특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 정식 명칭은 소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되게 깁니다.
조선닷컴 확인 결과 이 특검 법안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 불법 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 자금 및 개발 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사무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특검 임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함.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요거 속이 딱 드러납니다. 자신이 소속되지 않는 국회 교섭단체는 현재로는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특검 2명을 추천하라 해놓고 대통령은 특검 추천된 2사람 중에 1명을 임명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이 임명하는 게 됩니다. 이재명에게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라는 이런 법안을 내어놓았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성인군자 집단으로, 성인군자와 같은 세력으로 돋보이게 해주려는 이게 자해극이 아닌지, 이건 일종의 자해극입니다. 자해극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이 자신을 해쳐가지고 만인들로부터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건데,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며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굳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이렇게 해도 강성 지지층이 우리 국민 전체의 한 30%는 된다. 그 30%만 잘 관리를 하면은 우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잘 하면은, 즉, 확실한 30%를 확보를 한 다음에 상대를 분열시켜버리면은 30% 가지고도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계산이 오는 총선에 맞아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헛발질로 드러나가지고 이재명 세력이 다가오는 총선에 완전히 끝장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는 많습니다. 즉 민주당이 분열로 갈 가능성, 분당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 내에 종북 세력이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줄 일이 있다면은 분당이죠. 분당은 그 당이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갈라지느냐? 우리가 흔히 민주당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합니다. 갈라질 때 종북과 좌파가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가 다 종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좌파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장 미워해야 할 존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죠. 북한 노동당 정권은 사회주의를 배신한 정당입니다. 아니 사회주의에 세습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계급을 없앤다는데 사회주의 독재에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좌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좌파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북으로 규정해가지고 종북과 좌파가 딱 갈라지는 그런 분당을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